주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동훈 블로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께 여쭤볼까 말까 지금 되게 하다가 그냥 여쭤볼게요. 인디 음악 좋아하세요? 아니,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 예. 그렇구나. 저랑 비슷하시네. 저랑 같이 한번 가시겠어요? 임뮤페 여기? 시간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음악 듣는 건 좋아해서 그런 걸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요건 몸을 흔들어야 된대요. 서서 들어야 된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전날 요거 간밤에 뉴욕장 요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미증시는 이제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금리 아무래도 그냥 내리긴 내리겠구나 이렇게 확인해주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뉴욕 연은에서 이제 조사한 지표인데 만약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재취업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설문이 있거든요. 이거 2013년도 이후 계속 설문한 건데 이게 45%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이 조사를 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나빠지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고 몇 퍼센트 내릴 거냐 여기로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금리 인하면 이제 기술주들에 좀 유리하니까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이제 브로드컴이 최근에 대장주 노릇하고 있는데 11일 중에서 10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솔루션 만들고 서버용 반도체 만들고 이런 기업인데 이 종목이 이제 보통 증시에 대장주 나오면 그 업종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또 강세 보이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고 나스닥 올라가면서 주변 지수까지 올라가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늘도 또 지수를 높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 첫 번째 질문. 아까 재취업 설문 중에서 이거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45%만 가능하다는 거? 나는 재취업이 가능할까? 이거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설문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하드 지표, 소프트웨어 지표 이렇게 이제 소프트 지표 이렇게 나누는데 설문에 대한 것도 보통 이제 설문은 대부분 소프트 지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뢰도는 높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추세는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 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고용이 좀 안 좋긴 한가 보다. 이 정도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기에는 이런 주관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 요것도 중요한 어떤 기재가 될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도 좀 비슷한 질문 제가 드린 것 같긴 한데 금리 인하되면 기술주에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되면 모든 주식 종목은 다 유리한 거 아니에요? 돈이 풀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들이 설비 투자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설비 투자하려면 돈을 많이 빌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규모가 크니까. 근데 이제 자금 조달할 때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면 이제 자금 조달할 때 부담이 덜하니까 기술주 쪽에 조금 더 이제 재무상으로도 유리하고 또 기술주는 좀 성장주 그룹에도 들어가서 좀 멀리 보는 기업들은 금리 인하 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술주들이 좀 유리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월가의 대표 증권사의 증시 전망이 엇갈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미국 대표적인 증권사 뭐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마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 많이 꼽을 것 같은데 이 두 곳이 전망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하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더 올라갈 것이고 이제 오히려 매수세가 확산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만 올라가는데 빅테크 외에 소형주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JP모건은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인하해도 이제 경기 둔해지는 거 못 막는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은퇴자들이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 수익을 얻게 되는데 금리를 내리면 이자 수익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저런 돈을 써야 되는데 대출하려는 수요자들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서 한동안 대출을 안 받는답니다. 이것 때문에 돈이 좀 돌아야 되는 타이밍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한동안은 오히려 돈이 안 돌아져서 오히려 지금은 경기가 좀 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엇갈리게 이제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월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보니까 JP모건 쪽보다는 골드만삭스 의견,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해서 증시에는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쪽이 조금 한 3대1 정도 비율로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앞서 이제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관련해서 지금 쭉 얘기해 주셨을 때, JP모건 쪽이 좀 더 설득력이 있네. 요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반대네요. 거기 월가에서는. 예, 근데 이제 이자 수익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또 대출 받은 사람이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그만큼 소비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자 수익 줄어드는 것보다는 이제 소비 여력 늘릴 수 있다. 이자 부담 덜하니까 이쪽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보니까 이제 어제 일본 총리 뭐 결국 사임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좀 이 해외 주식 시장에 좀 영향을 줄까요? 예, 근데 우리가 좀 일본 뉴스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엔캐리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 그 이자가 싸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었거든요. 근데 일본 총리가 교체가 되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시바 같은 경우는 그 재정 건전성을 상당히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다음 총리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뭐 고이즈미나 이제 타카이치 같은 경우인데 이 사람들은 다 재정을 확대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리 인상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러면 전 세계 나갔던 일본에서 자금 끌어다가 전 세계로 나갔던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식시장 주식 팔고 일본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져서 지금은 일본 총리 교체가 글로벌 주식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워낙 이게 또 정책으로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여기에 따른 변수는 또 있어서 지켜는 보되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프랑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여기 좀 상황이 안 좋죠. 예, 프랑스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재정 건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총리가 신임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물러서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 국가들, 뭐 지금 대표적으로 독일도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재정을 늘리느냐 못 늘리느냐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유럽 사정은 조금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좀 관망세 요게 정답일까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틀어막는 상황이라서 유럽 재료보다는 아마 미국 쪽 금리 인하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 한번 알아보죠.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예, 뭐 어제 장중에는 비교적 신중했거든요. 뭐 미국 금리 인하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제 계속 한 2주 전부터 계속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 뭐 증시가 이렇게 크게 피곤해요 이제. 예, 반복된 뉴스는 또 주식시장은 오히려 재료가 확정됐을 때 매도 나올지도 몰라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좀 조용히 흘러가다가 갑자기 막판에 상승폭이 확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만났잖아요. 근데 야당 대표하고 이제 만났죠. 그런데 거기 회동에서 양도세 언급이 나왔다. 이 기사가 뜨면서부터 갑자기 지수가 확 올라갔거든요. 현재 기재부안은 이제 10억 원인데 지금 투자자들은 50억 원 그냥 기존안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어제 야당 쪽 발로 나온 기사에 의하면 대통령이 이제 50억 원 유지하는 쪽에 긍정적인 어떤 검토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지수가 이제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건설주나 시멘트 이런 기업들이 강했는데 이게 부동산 공급 정책 나왔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서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대체로 좀 올라가면서 지수를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나 좀 이렇게 윗선들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거 그냥 뭐 하는 얘기 정치적인 수사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주식시장에서는 요거를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제 문구가 하나 붙었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서 그냥 검토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대형주 움직임이 달라졌다는데 이것도 어떤 종목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시가총액 빅4가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인데 이 중에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세 종목의 추세가 괜찮습니다. 하이닉스 연속 5일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도 5일 연속 올랐고 삼성전자는 5일 중에서 4일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좀 있고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있는데 보통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수 더 올라갈다 이런 자신감에 의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연중 최고치
근처에 간 것 같아요. 요거 상승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코스닥은 시가총액 탑10 중에 7개가 제약 바이오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여기에 좀 반영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한동안 이제 고전했던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좀 발목 잡았던 게 이제 최근에 뭐 K-팝 스타들 중국에서 공연 중단됐다, 금지됐다 이런 것도 보도 나오면서 엔터주가 밀렸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눌렸던 종목군들이 살아나면서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코스닥은 뭐 추가로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끝으로 이번 주 우리 증시에서 챙겨볼 거 아주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외국인들이 3,220 근처에서는 매도로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딱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이 위치에서 매수하면 연고점 넘긴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동훈 블로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